길 따라 마음 따라 6. 내가 사랑했던 그리운 사람들. 간밤 늦은 시각까지 신을 받았다는 여자.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실력이 신통찮은 목소리 큰 여자의 별난 이야기 들으며 마신 술 기운이 체내에서 빠지지 않아 이른 아침까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뜨는 아침에 쪽으로 둔 머리맡에 햇살이 찾아들고서야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 길 떠날 준비를 했다. 면도기와 핸드폰, 디카 충전기 챙기고 홈터지에서 채취한 신경통, 관절염, 백혈병의 특효인 하청화근을 어제 널어놓은 것을 보러 갔다. 침대 밑판으로 사용하던 평상 위에 둔 하청화근과 깐 신문지가 축축하고 밤새 내린 서리가 강목을 따라 직사각형의 정교한 무늬를 만들었다. 하청화근의 뿌리는 마디가 잇고 가는 수염 뿌리가 수두룩한데 볕에 말리면 새까맣게 색이 변하며 마른 수염 뿌리가 떨어지는 생역이다. 그늘에서 건조해야 하는 새신과 백전도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단속하고 길 따라 마음 따라 출발하려 할 때 박군과 이야기하던 월정 김군이 간단한 부탁을 했다. 옥탑방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 하나 작성하여 처리한 후 35번 국도 청송 방면으로 출발했다. 35번 국도는 현서면을 지나 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어 있고 그대로 직진하면 청송과 진보로 가는 68지방도이다. 이곳을 지날 때면 헛갈리는 이유가 국도의 방향이 갑자기 왼쪽으로 45도 어겨서이다. 이런 탓으로 직진길인 68번 지방도가 35번 국도의 연장이라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랬다. 68번 지방도는 현동에서 31번 국도와 만나게 된다. 31번 국도를 타고 북으로 이동하다가 914번 길 안쪽으로 가는 지방도로 바꾸었고 나지막한 고개 하나 넘으면 안동시이다. 임동으로 가는 이름도 없는 길을 따라 들어가면 오래된 용계 은행나무를 볼 수 있다. 은행나무 있는 곳까지는 편도 2차선으로 길이 좋고 왼쪽에는 이마회 푸른 물이 길 밑으로 내려 보인다. 마음에 드는 골짜기를 골라 산을 탔다. 예전 경작지로 보이는 화전바터에 머위나물이 군락을 이루었다. 머위는 뿌리로 번식하는 식물이란 걸 캐보면 안다. 다 자란 줄기에 달린 넓은 잎을 지탱하는 뿌리는 다른 줄기와 붙어 있는데 머위는 꽃봉오리를 생약으로 사용하는 약용식물이다. 몇 골짜기 건너 무덤이 보이는 산자락으로 이동했다. 거창하게 만든 조선시대 판관을 지낸 순응안 씨의 잘 손질된 묘를 지나 키 작은 소나무가 빽빽한 산등성이로 올랐다. 작년 가을 벌초를 하지 않아 후손이 끊긴 세고의 무덤이 경사를 따라 층을 이루었는데 그곳은 도라지와 작두나물, 잔대밭이다. 생장 중인 도라지 싸개 및 줄기로 보아서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 정도 한 곳에 밀집해 있으면 부모뻘 되는 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찾아도 없다. 거슬러 몇 년 전에 굵은 것은 누군가 채취했다는 결론이다. 표본으로 한 뿌리를 갰더니 새끼손가락 굵기에 노드도 몇 형성되지 않았다. 허탕치고 산에서 내려와 댐을 낀 꼬불꼬불한 길을 몇 번 도니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폭이 좁고 차선 표시가 없다. 보는 순간 막다른 길이란 판단이 들었고 생각이 맞았다. 교각이 높은 다리를 건너면 음식점이 하나 있다. 그곳부터 임동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이고 입구의 길이 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는 편말이 서있다. 미련 없이 차를 돌려 914번 지방도로 나와 의성, 기란 방면으로 달렸다. 기란면 소재를 관통하는데 갑자기 예리한 칼로 도리듯 가슴에 아픔이 일었다. 지난 어떤 일이 떠오르면서. 그 일은 꽤 오래 전이다.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가장 노릇하며 서울에서 행복하게 지낼 적 두 아이를 부모가 교육시킨다는 명분으로 체험학습을 겸한 7박 8일의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안동에서 기란으로 가는 914번 지방도를 가족을 태우고 밤운전 중 하루의 여정을 기란에서 풀기로 했다. 허름한 치킨집에서의 기억, 아이들과 하루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며 모텔 방에서 보낸 하룻밤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기분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가슴앓이가 요동을 친 것이다. 지난 기억을 해마에서 살벌하게 지우려 해도 불현듯 어떤 계기에 의해서 떠오를 때면 나는 가슴앓이에 시달리고 넋이 나간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에 대한 서글픈 기억에 시달려야 하는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비로소 인식에 의해 각인되는 것이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 자각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다. 길 따라 마음 따라 여정하며 나는 일부러 기란을 지날 때가 있다. 기란을 피해 좀 우회하면 옛 기억으로 인한 가슴앓이를 하지 않아도 되건만 스스로 자처해서 가슴을 굼게 만든다. 걷잡을 수 없는 생각의 늪에 빠져 약초 산행을 하려던 생각마저 가슴앓이로 인해 사라졌다. 35번 국도를 만나 좀 가다가 영덕, 청송으로 갈 수 있는 34번 국도로 바꾸면 국가하천 반변천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된다. 반변천을 끼고 달리는 도중에 결국 나는 이마호가 내려보이는 한적한 곳에 움직이는 궁전을 세우고 말았다. 안개가 낀 듯 시야가 흐려져 운전할 기분이 나지 않고 몸이 연체동물처럼 늘어진 탓이다. 수위가 많이 준 이마호의 파문이 크고 바람소리가 사납다. 이렇게 해서 길 따라 마음 따라 나선 첫날부터 기분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교차하는 감정, 번잡한 생각, 맥 빠진 몸뚱이를 들대로 두고 반전할 때까지 기다리며 쉬는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더 가면 처음 목표로 한 약초 식물을 찾을 수 있는 사월리다. 작년에 발견한 장소에서 씨를 말리지 않았고 그 주변을 샅샅이 훑지 않았으니 범위를 넓혀 찾으려는 생각이었다. 몇 달 산불 감시 활동을 하느라 떠돌지 않아 가슴앓이가 사라진 듯한 착각이 있었다. 길 따라 마음 따라 나서니 성질난 율무기가 대가리 죽여 세우듯 내면에서 꿈틀거린다. 사월리 깊숙이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사는 권노웅이 있다. 작년 여름 떠도는 길에 지도를 펼치고 오지를 찾는 행복 끝에 만난 노웅은 그의 고향에서 10년 이상 농사 짓고 살면서 한국한 빠삐용처럼 살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을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한 땅, 사월리는 안동 시내에서 불과 40여 분 거리이다. 그 노웅이 사는 고개를 지나치며 어느 골짜기에 올라간 적 있고 그곳에서 약초 식물을 찾지 못해 소나무가 무성한 등성이를 타고 올랐는데 푸석한 모래 땅에서 신비의 약초, 달리 말해 죽어가는 생명도 붙들 수 있는 약초를 여러 싹 발견하고 채취했었다. 이 생약의 효능에 대해 아는 이가 별로 없다. 이 약은 약성을 떠나 향기가 가히 놀랍다. 나는 냄새에 민감하다. 사람에게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여자에게서 여자 냄새면 족하지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마지막으로 치장하는 향수와 그 외 모든 방향성 냄새조차 나는 싫어한다. 생양명이 주겹새행이라 불리는 이 약초 식물의 뿌리 향을 처음 접한 순간 나는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한 마법의 향이다. 생약으로 쓰이는 약초 식물은 대개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다. 식물에 따라 생약으로 쓰이는 부위가 다양한데 어떤 것은 씨, 어떤 것은 꽃잎과 잎, 어떤 것은 줄기, 어떤 것은 숲이, 어떤 것은 뿌리와 그 중에서도 속지를 제거한 근피, 어떤 것은 전초가 쓰인다. 생약으로 쓰이는 약초 식물의 특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혀가 감지할 수 있는 오감이다. 어떤 생약은 맵고 어떤 것은 한 입 씹으면 온몸이 진저리 칠 정도로 쓴데 주겹새행은 그 맛이 맵고 짜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도 국가로부터 국민의 권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권노웅이 사는 사월리로 들어가다가가 차선 구분이 없는 꼬풀꼬풀한 새 포장길이 궁금하여 초입에 움직이는 궁전을 세우고 상황을 점검하려고 도보에 나섰다. 가파른 고갯길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돈 많는 놈이 사도를 만들어 저의 집마당으로 만든 길인지?
기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감이 오지 않는 오지의 고갯길이다. 고갯마루에 올라 무조건 산등으로 올라 주변을 살필 때 한동안 사라졌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 현상은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위대한 자연에 무단 침입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종의 두려움이다. 인간이 만든 불빛 하나 없는 첩첩 깊은 고래 운무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은 곧 공포와 이어져 자연이 나를 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없건만 불안과 무서움이 일고 애써 태연하려고 소리도 지르고 헛기침도 하고 산새 소리에 그것의 흉내도 냈다. 그런데도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한동안 나는 자연을 등지고 살았다. 청송에 눌러앉은 후 자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연을 등한시한 것이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급기야 신에 매달렸다.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구원을 주시는 가루라여, 나를 보살피소서. 이 기도문을 간절하게 왠지 오래되었다. 산천을 떠돌 때 나의 니신 중 특히 가루라에 기원하는 경우가 잦았다. 간절한 내 기도에 가루라 신은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방황하는 서글픈 영혼을 지켜주었다. 오늘도 그랬다. 안동에서 봉화로 가려면 5번 국도 영주 방면으로 가다가 915번 지방도를 갈아타야 한다. 나는 이 길을 여러 번 다닌 적 있다. 길 안을 지나면서 산산조각 난 마음은 몸마저 무너뜨려 한없이 피곤한 상태에 빠져 거의 졸음 운전을 했다. 핸들을 잡은 시야가 흐려져 안개 속에서 길 잃는 나그네 꼴이 된 것을 자각한 나는 가루라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신은 나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았다. 신의 도움으로 쏟아지는 잠과 투쟁하며 봉화 강변에 무사히 도착해 나는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했다. 봉화를 대표하는 민속주가 둘 있다. 하나는 봉화색 막걸리, 다른 것은 소백산 대강이란 마을에서 생산하는 동동주이다. 단맛이 강한 대강 동동주 한 병 사서 생두부에 맛소금과 후추약 조분말을 뿌려 먹으며 길 따라 마음 따라 하루 여정을 푼다. 늘 그랬듯이 외로움과 고독은 나의 좋은 친구이다. 그들 친구가 있어 내가 나답게 산다. 봉화읍을 관통하는 중앙다리를 장식한 화려한 조명과 시타르타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단 수많은 등이 어울려 강변이 화려하다. 강물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불빛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10대 후반에 사랑했던 40대의 여인, 20대에 사랑했던 인디언 치마가 참 잘 어울렸던 살아있으면 한국 음악에 족적을 남길 수 있을 별에 먼저 가버린 꽃보다 아름다운 영혼의 아이, 남이 들으면 불륜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40대 초반에 열정으로 사랑했던 어느 피아니스트, 그 사이에 있었던 이런저런 건강하지 못한 병적 사랑의 대상들의 얼굴이 투영된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리스인이 만들어낸 신화 속 인물 나르시스, 그의 사랑을 나르시시즘이라 한다. 나르시시즘이 뭔지 모르던 시절부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었다. 정신과 몸이 나보다 뛰어난 사랑의 대상이 나타나기 전에 나는 그 대상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 병적 집착이 있었다. 어느덧 살 만큼 살아 검은 머리털보다 흰머리가 많고 눈썹과 거웃에서도 흰털이 보이는 나이가 되었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집착은 여전하다.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성적 충동과 지적 욕망을 채울 대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란다. 이루지 못할 사랑인 줄 알면서 한때 미친 듯 사랑했던 나의 사랑의 대상들의 얼굴이 별되어 강물에 내려앉는다. 외로움과 고독을 가장 친한 친구로 두면서도 때론 그들 친구가 진저리치게 싫을 때가 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 오랜만에 길 따라 마음 따라 나선 여정에 온갖 상념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것마저도 행복이다. 내가 열정으로 사랑했던 사랑의 대상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 그들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들을 잊지 못하는 이별이의 봉화에서의 밤에 혹독하게 가슴을 도려낼 것이다. 지치고 지쳐 절로 술기운에 골아떨어질 때까지. 2008년 5월 12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